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탄으로 돌아왔어요. 2탄까지 찍게 됐네요. 네,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다행이었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잊혀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155점이 효과인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에는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허니 배우님은 최초 리트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 처음 진리트 점수는 9리트 기준으로 125점 정도였고 표점 체계가 바뀐 신리트 기준으로는 130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신리트 기준으로 130점에서 140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만 초시 때는 너무 긴장해서 120점 중반이 나왔고 반수를 결심했는데 이번에 15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번 질문이에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리트는 선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쭐 수 있을까요? 네. 독해력이 뛰어나고 암기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리트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분명 보았습니다. 리트는 지문을 완전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를 짚어내어 5개의 선지 중에 답을 찍어내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리트 점수는 하늘에서 정지해준 것이다 라는 말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점수가 불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학 입시 때 비문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텍스트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고 학습을 통해 점수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항상 고득점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특히 초시 때 고배를 마신 뒤에 오히려 반수를 하고 제시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로스쿨 입시에서 학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건 좀 민감한 문제고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단순히 입시생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느낀 바를 이야기해보자면 대체로 자기 학부 이상의 로스쿨을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품이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의 출신 학부가 좋기도 하기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 학부 이상의 로스쿨을 가는 분들도 존재하기에 학부 때문에 로스쿨을 아예 가지 못하는 케이스는 그래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허니 배우님은 어떤 정성 요소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그냥 학부생이다 보니까 특별한 정성 요소는 없었고 학부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법 관련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인턴십, 법사랑 서포터즈 등등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런 대표적인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와 느낀 점, 배운 점을 녹여서 하나의 글로서 자소서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 방청, 모의 재판 등등 했던 것들을 노트에 정리해놨는데 자소서 얼개를 짜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점이 좋으시다면 성실함과 꾸준함을 강조하는 게 정말 좋은데요. 저도 해당 컨셉으로 자소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5번 질문이에요. 허니 배우님은 하루에 리트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초시를 치르고 반수하였습니다. 다만 반수 시에는 리트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시험을 치러서 초시 때 공부했던 것들이 제 점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초시 때는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 추리 기출문제 1회 분량을 풀면 3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3시간 정도 틀린 문제를 오답하고 정리하며 복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리게임 바이블이나 스티브 바커의 논리학의 기초 같은 추리 관련 서적을 공부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는 30분에서 1시간씩 언어이해 대비 겸 여러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의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아무래도 방학 중이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했기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한 뒤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초시 때 공부법을 말씀드렸고 반수 때는 할 게 많다 보니까 2주가량만 리트를 공부했습니다. 결국은 초시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보며 기억을 되살렸고 그리고 5개년 기출 정도만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루 8시간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와우. 10번 질문입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3월부터 7월까지 시기별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3월에는 이제 학원의 기본 강의가 끝났으니 이를 복습하면서 기출을 다시 처음부터 시간을 재고 풀고 정리하였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5개년 기출을 정리했다면 이때는 모든 기출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주를 보냈고 또 남은 2주 동안은 언어 300제 그리고 추리 300제를 각각 30문제와 40문제씩 풀어서 또 2주가량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4월에는
학부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니 이제 2주가량이 남더라고요. 결국 이때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데 썼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는 좀 리트 공부에 미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은행, 다른 강사의 문제집 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제 중에 틀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모아서 다시 분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틀렸던 것에는 틀렸던 이유가 있고 이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 대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과 7월에는 이제 실전 대비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6월에는 학부 기말고사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시험 전까지는 법률저널 모의고사, 메가로스쿨 모의고사 등을 매주 치르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또한 파이널 강의에서 강사들의 다채로운 모의고사를 풀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비교된 점수가 나오니까 이것들을 체크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제 유형이 다른 초창기 기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출을 실제 시험지 사이즈로 인쇄해서 다시 풀고 정리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7번째 질문이에요. 리트 초시생인데 스터디를 하는 걸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스터디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르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의 문제 풀이 방법을 전부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스터디를 따로 구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풀이법으로 점수가 잘 나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꼭 스터디를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을 재고 푸는 스터디나 공부를 강제하는 목적의 스터디라면 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강제하고 그리고 뭔가 일정을 짜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가로스쿨에서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었나요? 이건 아무래도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질문해 주셨으니까 단순히 경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어이해는 이응 지읒 강사님 걸 들었고 추리논증은 기억 이응 지읒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종류는 기본 강의와 파이널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 강의는 혼자 공부하기에는 막막하고 불안했기에 수강을 했고 파이널 강의는 다양한 문제를 실전 형식으로 풀고자 수강을 결정했습니다. 네, 9번째 질문이에요. 따로 구해서 푼 모의고사는 어떤 강사의 것인지 또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응 지읒 그리고 기억 이응 지읒 강사의 파이널 강의에서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외에 문제가 부족할 경우에는 강사님들의 문제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강사의 배경 지식을 위한 기출 모음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집들에는 입법고시, 수능, 리핏 기출 중에서 리트형 문제가 선별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 편했던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이에요. 논리게임 바이블 외에 두뇌보안 계획 같은 논리학 기본서를 따로 읽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두뇌보안 계획은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 논리학 서적 중에는 스티브 바커의 논리학의 기초를 읽었는데 아무래도 해당 주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서적들은 아무래도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완벽히 소화한다기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리학이 직접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적으니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하고 오히려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18학점을 들으면서 리트를 준비하는데 병행이 가능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18학점을 들으셔도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시험 기간에 얼마나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만약 전공 과목을 매일매일 복습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곤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리트 공부에 투자할 수 있다면 병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이제 질문은 끝났는데요.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강사들의 문제 풀이 방법을 체화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오답한 방법 등을 여쭙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건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영상에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주셨는데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영상을 제작해 보거나 아니면 글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짠!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